안녕하십니까. 샤트 연구소의 조은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만드는 것, 즉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종잣돈 또는 금융 이런 것들은 차트가 많이 보여줘서 여러분도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다 인식하셨을 겁니다. 즉 물가를 오르지 않게 하면서 기본적인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 또 매포어음 같은 방식으로 어음을 통해서 물가도 올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을 융통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가 성장했던 방법, 그거는 이미 샤트가 다 보여줬습니다. 또 샤트의 방법에 의해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부패가 없었을 때입니다. 오늘은 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개략적인 건 하고 사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부정부패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더 넘었는데 부정부패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열돼 있을까? 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좀 뭐랄까 의구심, 의문,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역으로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 6.25 이후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전에 얘기를 하자면 결국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싸움을 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됐고 거기서 비극적인 내전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봤더니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또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명목 하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원인이 벌써 조선 후반에 이르러서 세도 정치라고 하죠. 세도 정치에 의해서 뭐 안동 김씨, 풍얀조 씨 이러면서 한 가문이나 두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간매직하면서 부패가 싹트고, 그러니 그 부패가 심화되어서 모든 지배층이 썩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썩어버린 지배층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소수의 극소수들의 지배층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결국 부정부패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말기암과 같은 겁니다. 그 말기암이 정말 심해지면 사람도 죽듯이 국가도 역시 멸망을 하는 거죠. 그 멸망에 일하는 것이 결국은 조선으로 보면 식민지가 된 것이고, 사람도 암이 깊어지거나 병이 깊어지면 역시 사망하게 되죠. 근데 사람은 사망하고 개체가 끝나지만 민족이 살아있는 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과정이니까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했지만 이승만이란 자가 자기가 한 일이 없고 업적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으니까 친일파를 자기의 어떤 지지세로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 어떻게 비극이 일어나냐? 아시다시피 독재를 하고 부패는 계속 그대로고 그러다가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또 암살 당하자마자 또 다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오늘 요즘과 같은 상황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그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는 부정부패라는 그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암덩어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결국 조선도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국권을 잃은 것, 뭐 동학 농민운동에서 동학혁명에서 일본군한테 많은 그 군사적 자원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뭐 일본과 전쟁을 못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일반 민중이고 백성이지 지배층, 지도층이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층은 썩어 있었다는 거고 그 썩어 있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윤석열과 같은 뭐라 그럴까 사기꾼, 깡패, 도둑놈이 계속 발현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사 독재를 끝내고 문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의 부정 부패 그 등수가 한 35등, 33등 했습니다. 지금은 몇 등일까요? 문민화도 됐고 그 사이에 민주정부도 계속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등수를 보십시오. 더 안 좋습니다. 그때보다도. 40등, 45등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적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라가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새롭게 생긴 신생국이 경제가 뭐 10위권에 든다, 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이다, 발전한 한국과 비교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나라들을, 기존에 있던 나라들로부터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말하겠죠. 정치가 부패해서 그래. 정말 정치가 부패한 겁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는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정치인을 솎아내고 견제하고 없애야 할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판사, 법원이겠죠.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한국에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싹 보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저는 정말 한 20,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할 때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법개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검사와 판사가 손을 잡고 조작하고 그 조작한 그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계속 도둑놈만 좋아하는 세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죽겠습니까? 사기치는 수백억, 수천억씩 사기치는 그들을 판사, 검사가 다 놓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줄까요? 네. 이 유튜브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쨌든 지금 한국은 군사 독재가 끝난 그 시점보다도 한 10위 정도 등수가 밀려 있습니다. 즉 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고혈을 짜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사회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정 부분 경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데 경제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는 결국은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 주체가 있죠.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정부, 세 번째 소비자인 국민, 이렇게 나누는데 아쉽게도 우린 소비자인 국민이 돈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빚만 많죠.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내서 기업들을 밀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기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군가를 지원해야 될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 돈 얘기는 하지 않냐면 이미 돈은 샤트가 다 어떻게 마련할지 얘기해 줬으니까 앞에 영상 2개를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만약에 그래도 의문점이 있으면 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돈은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투자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저도 돈이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옛날 같은 마음이라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만 판칩니다. 그렇다고 애널리스트를 믿겠냐? 애널리스트도 신뢰가 안 갑니다. 뭐 그거는 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친구 말을 믿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1시장인 코스피, 제2시장인 코스닥. 물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도 IMF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국부의 유출인데 그 얘기는 차제로 하고, 우선 시스템 자체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이것 사람들도 너무 많이 썩어 있어서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도심이 있어요. 도심이 뭐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개발도 돼 있고, 뭐 사람들도 다른 시장이 없으니까, 다른데 먹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유흥도 즐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저 시장에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 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2가지죠. 하나는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시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나요? 힘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장을 옆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의 것은 구시가지가 되고 새로운 것은 신시가지가 되고, 과거의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인기가 없는 곳이 되고, 새로운 시장은 인기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지금 현재를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놔둬도 망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도 망가질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겠죠. 결국 그 시장이 망가지면 거기에서 자금을 대고 상장을 해서 새롭게 뻗어나고 발전해야 되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상장을 하겠죠.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의 꽃을 왜 주식시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기술과 자본을 새롭게 유입시켜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그 시장에서 발전하고 꽃을 피우면 그 사회가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도박판이 아닌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경제 활력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기업을 직접 운영할 수가 없죠. 주체로, 뭐 이론적으로 물론 좀 변형이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크게 보면 제3의 시장을 방금 저는 얘기했지만 제3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챕터로 넘기고, 그 시장을 채울 만한 기업들이 사기업, 공기업 이렇게 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기업부터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기업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와 같은 개인이 돈을 모아서 자기 돈을 종잣돈화해서 사업을 해서 개개번창하다가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자기가 대주주면서 경영자가 돼서 크게 번창시키는 게 사기업이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는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사기업들이 정말 그런가요? 그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저기 열대 우림 같은 데 보면은 큰 나무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햇빛을 다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들이 성장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 나무들이 성장하려면 고목들이 한두 그루씩 진짜 몇백 년, 몇천 년 살다가 그 나무 한 그루 없어져야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무가 차지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재벌 기업들이 수없이 그 자본력과 기술력,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차지하고 있어서 신생으로 어떤 기업들이 상장해서 커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기존의 회사들이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정말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반문할게요. 정말 잘하고 있다면 성장을 해야죠.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론 그런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그런 IT 쪽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스스로가 큰 것도 있지만 정부의 굉장한 지원이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그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매우 육성시키도록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도 역시 재벌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익을 뭐 예를 들면 한전이 깔아놓은 그걸 가지고 올라탄 네이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뭐 한전 그걸 이용했다고 우리가 뭐 우리 능력으로 된 거지. 국민들 개개인이 그렇게 해준 게 있어? 그냥 모든 이익은 회사나 그 오너가 차지하는 거고 국민들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식 아닙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경영자들이나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잘해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국가와 국민이 지원해주고 밀어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새로운 시장이 성립한다면 법을 좀 지키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을 너무 안 지키거든요, 이 회사들은. 물론 탈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만 대놓고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불공정한 사회,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3시장에는 법을 지키면서 기술이 있는 그런 건전기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요새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건설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고 하도급을 안 하고 제대로 일을 한다면 지금 같은 부실 건물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죽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 빼고 양심 지키면서 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 만큼의 자재 쓰면서 적정한 임금을 주고 하도급도 어느 정도만 하고 적정하게 지키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런 기업들 등수를 매겨야 되겠죠. 거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위해서 해 끼치지 않으면서 일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 저번에 뭐 금속연구소 같이 매포 같이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지주회사 같은 걸 성립하고 그 지주회사나 뭐 개인 기업도 당연히 상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지주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매포원 같은 거 만들어서 발행해서 활약하게 하고 또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하니까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또한 회사가 국민과 정부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자가 자질이 있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의해서 보듯이. 그러면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만약에 2, 3, 4, 5에 성장을 한다면 같은 기간 내에 분명히 그거는 자기만의 성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상 수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회사가 우리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지주회사 홀딩스가 예를 들면 뭐 1,000억의 수익을 내기로 했는데 2,000억을 냈다고 칩시다. 왜? 정부도 지원해주고 국민들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했다면 그 1,000억을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환원할 수 있는지 또한 오너가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과연 회사를 아들한테 손자한테 물려주는 그 재벌의 폐습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겨서 정말 그 회사는 유지하면서도 하찮은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그런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과 같은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아예 명문으로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지원할 만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회사라면 물건을 살 때 비교해 보고 같은 값이면 그런 회사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수익을 초과할 때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그 이익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도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 제3시장이라고 할게요. 코스닥, 코스피가 아닌 제3시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에게서 그 아들로 그 아들에서 아들로 능력도 검증되지 않고 능력도 없는 3세 아들들 정말 지금 경제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아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걔네들의 마음속에는 기술 개발해서 더 발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사처벌 되니까 그런 거 언론 관계자들이나 형사처벌 막을 수 있는 법조 관계자들을 핵심 중추로 세우는 바람에 에스모 그룹이 지금 엄청나게 기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엉망으로 만들어서 특정 S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있네요. 또 S사. 엉망진창이죠, 지금.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하고 손잡는 그 이상한 놈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손대는 사업마다 말아먹는 마이너스의 손. 또 있죠. 한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무차익 경영 해놨더니 차익 경영하고 경정 엉망으로 해서 뭐 도미노로 지금 부도나게 생겨있는. 자, 이 영상을 찍고 얼마 만에 걔네들이 부도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한두 개는 부도날 겁니다, 분명. 그리고 또 하나, 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사회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라는 거는 경영진이 잘못했을 때 그걸 견제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자기 독단적으로 잘못된 그런 일을 했을 때 이사회가 그건 아니다. 주주 이익에 반한다. 국가나 국민 이익까지는 생각하지 않겠다. 어쨌든 우리 회사의 주주다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에 반한다. 그럴 때는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엔 장단점이 있죠. 정말 해안이 가지고 있는 리더가 그렇게 하는 것과 재벌 3세가 자기 경영권 지키려고 자기 형사처벌 막으려고 멋대로 하는 그런 행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이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이사회 제도가 한국에 와서는 그냥 족벌 체제에 지지하는 그냥 어용 이사나 또는 그냥 그 회장의 밑에서 그냥 업무 보는 그 이사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이사는 어떤가요? 견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교수나 그런 사람도 그냥 사회이사로 앉아서 그 회사로부터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 월급, 돈 그런 거 받고 회사에 대해서 견제 안 하죠. 그거 견제하라고 사회이사로 만들어놨더니 교수들 생각 있는 교수들 만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얘기 딱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거나 딴 얘기 하자.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교수 직함 가지고 사회이사를 얹으면 무조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교수 사회가 건전하게 가면서 그 경영을 비판해야 될 입장에서 다 돈에 녹아난 겁니다. 어용이 돼버렸어요, 교수들도 전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잘못된 얘기를 해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정말 부정한 돈으로 꿀을 빨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수들이 그냥 사회활동 안 하는 교수들이 아닙니다. 사회활동하는 교수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회이사니까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뭐가 자꾸 올라오는데 진정하면서 오늘의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도 성장할 수 있지만 지원을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정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지원을 한 국민들이 그 이익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당연히 환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병철 자기 혼자 능력으로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아서 그 많은 재산이 있었기에 성장한 거죠. 그건 개인 돈이니까 뭐 차제로 합시다. 또 많은 재벌들이 정말 깨끗한 돈, 깨끗한 지원으로 그만큼 성장했나요? 다 뇌물 주고 부패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열을 고열을 짜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수고로움에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놔두고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새로이 등장하는 제3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국민과 국가의 지원이다. 따라서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한 재벌과 같은 이런 행태는 완전히 그 기업의 경영 능력을 빼앗는 것이니 어떻게 재벌의 그 족벌 경영과 또 자손으로 상속되는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 기업들만 상장하게 해서 그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공기업과 또 다 추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